여기 슈퍼로봇 대전 시리즈가 시작된 이래 초창기 원년 멤버로 거의 모든 작품에 참전한 로봇이 있습니다. 바로 이 로봇이 슈퍼로봇이라는 여러 시스템을 확립시킨 근간이 됐기 때문인데요. 그 이름은 바로 스파로봇토 마징가 제토. 먼저 뜻은 뭐냐? 기계인간이라는 의미에서 지은 일본식 발음 머신 더하기 악마의 신이란 뜻에서 마신의 이름을 빌려 마징가로 지었다 그러고요. 그래서 외모도 뭔가 악마스럽고 섬뜩한 인상을 풍기고 있는데, 여기서 그럼 마징가의 업적들을 이야기해보면 1972년 이전까지 로봇 애니메이션은 멀리서 조종했던 철인 28호 같은 로봇이 주류였는데, 이와 달리 최초로 인간이 직접 로봇의 콕핏에 탑승해서 조종하는 파일럿 개념을 실천하며 이후 표준적인 조종 방식으로 자리를 잡게 됐는데, 매화 다양한 형태와 외모의 악당 로봇을 출연시켜 상대를 하게 했으며, 그냥 맨주먹만 휘둘렀던 기존의 로봇들에 비해 마징가의 상징인 로켓 펀치부터 시작해 입에서 내뿜는 루스터 허리케인과 발꿈치에서 나가는 드릴 미사일, 떼떼기에서 나가는 미사일 펀치, 슈퍼맨처럼 비슷한 눈깔 광선 광자력 빔, 기존 로켓 펀치에 칼날이 추가된 아이언 커터, 그리고 팔 엄청 휘둘러서 반동으로 더 세게 날리는 대차륜 로켓 펀치까지 10가지가 넘어가는 다양한 각종 무기들과 이른바 마카용 필살기인 브레스트 파이어를 사용해서 피니쉬를 하는 등의 그야말로 슈퍼로봇이라는 장르 자체를 정립시켰고, 마징가의 방영 당시인 1972년 로봇물이 점점 사라지며 주춤세였던 일본 로봇 애니메이션계에 엄청난 인기로 TV에서 무려 92화까지 장기 연재했고, 이후에도 시리즈로 그레이트 마징가, 그랜다이저로 이어지면서 일본 애니메이션계의 산업혁명이라 불릴 정도로 로봇물에 활력을 불어넣었으며, 그 덕에 상업적으로도 캐릭터 프랜차이즈 상품으로 프라모델 생산과 판매라는 비즈니스에도 전환점을 주었고, 문화적으로도 한국을 포함 세계 시장에도 모르는 이가 없을 정도로 모두가 마징가로 열광했으니, 당시 그 영향을 안 받은 로봇물이 없었고, 그렇게 한국에서도 영향을 제대로 받은 태권브이도 태어났으며 다수 여러 아류작들을 탄생시켰는데, 이 마징가 Z는 자매품으로 마징가 3부작인 그레이트 마징가와 그랜다이저 등이 있으며, 초기에 이 마징가를 만든 가부토 박사가 손자에게 이 머신을 주며 한 말, 이걸로 너는 신이 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악마로도 변할 수 있다 라고 말한 것이 이 로봇의 핵심 주제로, 인간의 선택으로 인해 세상을 구할 수도 있지만 멸망시킬 수도 있다 라고 로봇보다 중요한 건 인간의 선택과 그 결과라는 주제를 던지고 있는 게 바로 이 마징가였으니, 이는 인간의 본성에 대해 평생을 연구한 원작자 나가이고와 밀접한 연관이 있었습니다. 마징가의 원작자인 나가이고는 그의 또 다른 유명작인 데빌맨도 그렇고 항상 인간성으로 인류가 멸망한다는 이야기를 다루었고, 인간의 본성을 다루길 좋아했으니 그는 어릴 때부터 아톰과 철인 28호를 보고 자랐으며, 성적으로도 관심이 많아 일본 현지에서도 매번 잔인성과 선정성으로 논란의 중심에 서곤 했으니, 67년에 데뷔한 그의 출세작은 하렴치 학원이라는 초등학교 교사와 아이들을 소재로 한 개그 만화로 우리가 흔히 아스깨끼라 불렀던 남학생들이 여성 치마를 들추는 장면을 넣었는데, 당시 일본은 외색이라고도 불리며 성적으로 관대한 지금의 일본 만화랑은 달리 아주 고지식했던 사회였어서 일본 청소년 보호위원회 등 다수 언론에서 포르노 작가로까지 불리며 문란하다고 질타받고 두들겨 맞았다고 하는데, 아주 동안에 얌전한 얼굴을 지녔지만 집념의 사나이이자 청개구리 심보를 제대로 지닌 이 나가이고는 오히려 어른들은 다 알고 있으면서 아이들한텐 비밀로 한다 라고 말하면서 내가 모든 금기를 깨뜨리겠다 고 선언해버리며, 소년 잡지의 야동을 연상케 하는 선정적인 장면이나 피 튀기는 폭력 장면을 양산해 나갔으니, 그렇게 그가 연재했던 충격적인 작품 데빌맨을 선보였고, 같은 시기인 1972년 마징가 Z도 선보이게 됐습니다. 어느 날 나가이고는 교통체증을 겪는 자동차들을 보고 자동차에서 다리가 나와 그냥 넘어다니면 참 좋겠다 라고 구상했다고 하고, 그렇게 철한 아톰과 철인 28호를 보고 자란 세대인 그는 이들과 차별적인 로봇을 만들길 원했으니, 처음엔 파일럿이 바이크에 탑승해 로봇에 올라타게 한다고 구상했는데, 기획부장이 이를 듣고 그러면 가면라이더랑 너무 비슷해진다고 노발대발했다고 해서 지금의 헬기처럼 하늘을 나는 오버파일더란 인간 탑승형 조종기를 구상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옆 동네였던 다츠노코 프로덕션의 가차맨, 그러니까 독수리 오영재가 인기리 방영됐던
있었던 시기라 이들을 라이벌로 삼고 동양의 디즈니라 불리는 도에이가 애니메이션을 제작했으니 1972년 12월 3일 그렇게 마징가 Z는 첫 방영이 이루어졌고 시청률 16%로 성공적인 출발을 하며 때론 30%를 넘어가는 시청률도 기록하며 대흥행하게 됐습니다. 여기 바이크를 타고 위험하게 단폭 운전을 일삼는 망나니 복주족 고등학생이 있습니다. 그 이름은 가부토 코우지. 상당히 껄렁대는 성격에 유쾌한 날라리 느낌으로 아주 단순하면서도 막무가내의 저돌적인 성격이었으니 맨날 바이크만 몰다 처음 타보는 호버 바일더를 이용해 마징가에 탑승할 때도 매뉴얼 한 줄 안 읽어보고 아무거나 버튼 막 눌러보다가 얻어 걸려 탑승을 했으니 이런 주인공의 성격은 같은 시기 연재하고 있던 나가이고의 또 다른 만화 데빌맨 때문이었다는데 데빌맨의 주인공 후도 아키라는 매사에 고뇌와 고민을 하는 난해한 인물로 그걸 구현하는 나가이고의 스트레스도 극에 달했기에 정반대의 캐릭터로 이 단순맨 가부토 코우지가 탄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인가 거의 유일하게 정의롭게 시작했다가 광기에 쌓여 성격 파탄자가 돼서 미쳐 날뛰는 나가이고의 다른 주인공들에 비해 정의롭고 유쾌한 캐릭터로 끝까지 남아있다고 하고요. 그가 바이크를 좋아하는 건 당시 대유행한 가면라이더의 영향이라고 하고 가부토는 마징가를 만든 할아버지의 피를 물려받아 공부는 잘하지 못했어도 메카닉에 대한 이해도가 엄청났으며 특히 운동신경이 좋아 마징가를 안 타도 적의 병사를 맨몸으로 두들겨 패거나 이빨로 수갑을 푸는 등 인간 병기급의 신체 조건을 갖추고 있고 무엇보다 그의 최대 무기는 중꺽마로 어떤 위기가 찾아와도 그냥 노력하면 된다고 헤헤거리며 달려드는 긍정에너지의 강철의 멘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징가의 줄거리를 살펴보면 과학자와 고고학자들이 고대의 섬에서 마켄의 문명이 남긴 로봇들을 발견하게 됐고 이를 복원하게 됐는데 이 과정에서 세계 정복의 야욕을 품은 헬 박사가 로봇에 텔레파시 조종 장치를 몰래 심어두게 되었고 이로 인해 그들을 조종할 수 있는 가도스의 지팡이란 걸 만들어냈으며 모든 복원이 끝나자 여기 투입된 과학자와 고고학자들을 모두 죽여버렸으니 이때 헬 박사의 야욕을 미리 눈치챘던 과학자 가부토 주조 박사는 섬을 탈출해 후지산 밑에서만 나온다는 일종의 아담한티움 같은 광물 조합금 Z를 발견해 비밀리에 헬 박사의 기계수들의 대항마로 마징가 Z를 만들었고 손자였던 가부토 코우지에게 이를 물려주며 닥터 헬 박사에 맞서 세계를 구한다는 이야기였으며 그의 동료로는 가부토 박사의 제자인 유미 박사와 그의 딸이자 히로인 왈가닥 유미 사야카가 있으며 아프로다이 A를 타고 조력자로 나오는데 대놓고 가부토를 좋아하며 특히 가슴에서 발사되는 미사일이라는 설정으로 변태적인 나가이고 선생의 선구안을 잘 살펴볼 수 있었고 조연 개그 캐릭터로 자칭 가부토의 복주족 라이벌인 보스와 그의 메카 보스 보로트가 등장해 주로 자폭을 담당해 주셨는데 아무리 자폭해도 죽지 않는 게 인양반의 불문율이었으니 자 그럼 이제 문제의 악당들을 만나러 가보면 먼저 마징가 Z에 악역하면 1순위로 떠오르는 하는 남자 여자로 상징되는 자웅동체를 가진 기괴한 인물 아수라 남작이 있었으니 그는 폼페이 화산에서 발견한 헬 박사가 남녀의 시체를 하나로 합쳐서 만든 양성인간으로 이후 헬 박사에게 기계수를 조종할 수 있는 가도스의 지팡이를 렌탈받아 그의 직속 부대인 절가면 군단을 이끌며 마징가를 무찌르려 애를 썼습니다만 그 독수리 오형제의 베르크 가체처럼 맨날 마징가한테 덤볐다가 저 터져서 도망가는 역할로 다 이긴 싸움에서도 방심하고 자만해서 지는 걸 반복하는 인물이었으며 같은 편이지만 라이벌인 프로켄 백작과 앙숙 관계여서 프로켄이 공적을 가져가는 꼴은 못 보게 했다며 다 이긴 작전도 깽판을 났던 밴댕이 소갈딱지이기도 했으며 언제나 닥터 헬에게 돌아와 용서해 주십시오 라는 멘트로 닥터 헬에게 구중을 듣곤 했으니 이게 쌓여서였을까. 한 번은 거인을 만드는 총도 닥터 헬이 자신을 거대화 시켜주자 바로 태세전환 다극상을 벌이며
닥터 헬에게 덤볐으나 바로 총을 다시 맞고 작아지면서 비굴하게 또 용서를 구하는 작은 그릇의 인물이었지만 그래도 죽을 때까지도 닥터 헬에 대한 아수라의 충성심은 진심이었으니 이런 그지 같은 인물도 충실한 부하로 만든 진정한 리더인 닥터 헬을 만나보면 그는 지구 정복이라는 과업을 위해 오늘도 불철주야 올해의 빌런상을 받을 인물로 보통 손주들과 놀아주며 모든 욕심을 놓을 연배일 텐데도 노역에 사로잡혀 세계 정복이란 원대한 꿈을 꾸고 정진했고 맨날 망치고 돌아오는 아수라 남작이 어느 날은 실패를 책임지고 죽겠다는 말을 하자 죽을 각오가 있다면 그 각오로 마징가를 쓰러뜨려라. 인간의 지혜는 무한하고 악한 지혜도 무한하다 라는 명언을 남기며 무능해도 한 번 부하는 영원한 부하라며 실패한 부하를 보듬어 주기도 했으며 때로는 작전의 안위보다 부하의 안위를 걱정하며 작전을 실패하고 돌아온 아수라에게 내가 무사해서 다행이다. 넌 내 오른팔이니까 라며 감싸주었고 같은 뜻은 하나로 통한다고 했던가. 동맹관계였던 마케네 제국의 호랭이를 타고 다니는 카리스마 그 고곤 대공도 죽음을 각오한 아수라에게 몰래 내 기계술 훔쳐가라며 내주었으니 이런 두 리더의 김보성도 울고 갈 의리 리더십은 좁쌀 같은 멘탈이었던 아수라 남작조차 정말이지 목숨을 걸고 닥터 헬에게 충성을 다하며 죽어가는 인물로 바꾸어 놓았으며 그렇게 죽은 뒤 명예롭게 아수라 남작에서 백작이라는 칭호까지 얻게 해준 큰 그릇의 인물이었으니 올바른 직장 상사이며 오너이자 악단계의 참 어른으로서 기려야 될 인물로 보이고요. 이렇게 빌런들까지 돌아보면 시대를 앞서가고 주도했던 마징가 제트는 앞으로도 영원히 활약할 듯합니다.